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8월 9일이네요. 아침에 약간 비가 또 내려가지고 촉촉한 그런 아침입니다. 어, 요즘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뭐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표 후보들,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마 그 연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하고 아마 장동혁 두 사람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제 그 우파 유튜브란 분들의 어떤 의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던데, 자, 김문수 씨가 아마 그 우파 유튜브들 몇 분이서 진행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장동혁 후보도 봤는데,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제가 김문수 씨의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김문수 씨가 지금 밖으로 표시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국회의원을 3번 하시고 도지사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죠. 뭐 당권파들이라고 했나요? 뭐 친윤들이라고 했나요? 이 사람들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진짜 하버드대 출신의 국무총리를 2번 하셨던 분이, 저는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에서 거기에서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 역할을. 그런데 갑자기 그냥 좀 뭐랄까요, 침착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보였었죠. 놀랐습니다. 아니, 저 정도 연세가 되셨는데 좀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굴욕적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러한 후보, 당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해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또 불구하고 뭐 한덕수 총리가 합의 과정에서 그걸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판에 있는 특히나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다른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시절에도 어디 지방에 어디 가보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뭐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나중에 뭐 조은진 대표나 이낙연 저쪽에 이제 그쪽에 분까지 열심히 도왔는데, 실제로 당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김문수 후보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보로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선명하게 확실하게 발언을 하죠. 그러나 내가 만약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깊숙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김문수 이분은 원래 지금 좌파에서도 가장 상층에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운동을 했던, 아주 체계적으로 운동을 했던, 그리고 온 몸을 던져가지고 거기 참 국민들 그때 힘들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노동운동을 하고 같이 공장생활도 하고, 정말로 그 다음에 제가 놀랬던 것은 전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한테 지급했던 뭐 10억인가요? 그걸 거절했었죠. 그게 이제 김동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장기표 선생, 3분이더라고요. 김문수 씨하고.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 2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데, 요것 자체로도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 즉 말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직접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데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뭐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법률가에 있었던 사람들, 판사, 검사 했던 사람들, 변호사들. 정말로 용기 내고 국민들이 감탄할 만하게 그 민주당 의원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명 없었어요. 그냥 대강은 아니겠죠.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열심히 그 입장을 갖다가 밝혀내는 사람들을 봤긴 했는데 그것도 순간이에요. 보니까 거기 그 뿐이야.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정말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문수 씨가 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법사위원장도 하고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대표가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선명하게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당에서의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스스로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력 그 모습 그런 경륜 이게 아니면은 상대가 안 되죠. 실은 지금 기타 다른 후보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처럼 하여간 본인의 생각들이 어떻든 간에 당에서 딱 결집을 해갖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투쟁하면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데 국민의힘은 그거 없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씨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헷갈리지 않게 내가 지금 뭘 지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걸 지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갖지 않도록 내가 지지하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면 진보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그 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나눠져야 되는데 이건 뭐 지지해놨더니 뭐 다른 얘기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대통령이나 뭐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가 지금까지 이제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라고 뭐 낙인을 찍고 있었었죠. 김무성 씨, 나 예전에 참 남자답고 그래가지고 좀 멋있게 생각했었는데 유승민, 또 이제 노회한 뭐 이렇게 기타 이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적절히 견제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씨밖에 없다. 기타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 그 다음에 뭐 김정인 예전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견제하고 또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타 후보들 중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국지에 보면 5대장이 있죠. 이제 간우장비, 조자룡, 뭐 간우장비는 이제 뭐 의리로 묻혔던 형제들이고 조자룡은 좀 일찍 이제 합류해가지고 새 장수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초하고 항춘까지 해갖고 5대장이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5대장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했죠. 간우 입장에서는. 네, 그럼 어떤 큰 뭐 빅텐트라고 하던데 하여간 그런 큰 그늘 아래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커나야 됩니다. 커나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사람들 지지하는 어떤 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장동혁, 김문수, 장해찬, 또 윤상현이나 나경원 같은 분들이 김문수라는 큰 그늘 아래서 좀 나름대로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뭐 다른 모습으로서 활동했지만은 이제 여당 뭐 100 몇 석입니까? 이 정도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여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정청래 씨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그 사람이라고 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은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향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참 여러 가지 권력을, 권한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인 생활은 얼마나 참 인간으로서 감수하기 어려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후대들한테 이런 좋은 대한민국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치하는 분들 너무 자기 이득, 자기 어떤 체면, 자기 권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후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참 좋은 나라로 만들어내고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려면은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21대, 22대 국회, 22대죠.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들도 잘 좀 생각해가지고 진짜 기록이 다 남습니다. 후대들 다 기록합니다.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전에 어떤 이인들, 우리 조상들도 다 후대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최일선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잘 좀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나는 그런 모습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치도 전부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 먹고 살지만은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우리나라 살기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편하게 가서 살고 뭐 그렇게 자기를 좀 희생하고 자기 삶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김문수 씨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도 포기하고 지금도 24평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앞으로 더 누리겠다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자신을 좀 죽이더라도 더구나 또 능력이 또 되면 말도 안 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러면은 이건 정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결정들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전부 다 대한민국 같은 국민들이니까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잘 살펴보고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추천하고 선택하고 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